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다 지난 19일 사이만 김소연 변호사 다시 한번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사실관계 좀 확인 두 가지부터 좀 하고 질문을 좀 이어갈게요, 변호사님. 네. 주말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명태균 씨가 대선 때 썼던 핸드폰,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거, 네. 이걸 가지고 용산과 거래를 시도했고 그 변호사에게 그 거래를 부탁을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시의성이 있는 보도라고 보긴 조금 어려운데, 네. 저희 변호인들이 입회 들어갔던 날짜가 11월 8일, 9일인데요. 네. 쉬는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저희 변호사들이 바깥에 이야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 유지 의무 이런 것들 때문에 오픈하지 않고 있었는데, 네. 지난주에 윤한홍 의원이 이렇게 좀 이슈가 됐잖아요. 예. 네, 그 부분이 JTBC에서 보도되고 나서, 저희, 지금 현재 대리하고 계신 남상권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밤에 전화통화로, 예. 저번 우리한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데, 우리한테는 정점식 의원이라고 하지 않았냐. 네, 이런 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기자님들이 아마 남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른바 귀대기라고 하잖아요. 예. 네, 그걸로 또 다 들은 모양이에요. 통화 내용을.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밝혀진 내용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황금폰 이런 용어를 쓴 적은 없고, 이제 본인이 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희 변호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저한테는 아마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이제 용산 쪽을 뜻하는 것일 거예요. 이철규 의원님이나 이런 사람들 어필을 좀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자기는 원하는 게 먹고 살게 해주는 거, 그리고 구속이 될 건데 풀어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사항이라고, 자기는 그거면 된다, 조용히 살겠다, 이제 이런 취지였고, 남상권 변호사님한테는 이제 정점식 의원이 이제 검찰 출신이다.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전달해준 메신저인, 장모 경남 도의원, 전 도의원님 계시거든요. 네. 그분하고 고등학교 친구기 때문에 믿을만하게 이렇게 전달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검사한테 얘기해도 안전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별도로 연락을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일체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변호사님에게는 이철규 의원을 콕 찍어서, 그다음에 남 변호사에게는 정점식 의원을 콕 찍어서 좀 어필을 해달라 이렇게 아예 부탁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정점식 의원을 운운하면서 이제 현재 검사한테, 현재 담당 검사한테, 네네네.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네네. 그렇죠? 그런 취지. 네네. 그러면 결국은 이 주장에 따른 황금폰이 지금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믿지 않았고, 일단은 핸드폰을 내놓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어디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든지,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전혀 없으면서 변호인들을 혹시 좀 위기에 모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섣불리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 걸로.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황금폰이 어디에 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는 일체 없었던 거고? 없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하여간 그 두 분 변호사는 그냥 얘기는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때까지는 어쨌든 혐의가 돈 문제 딱 두 가지 혐의였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급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사건 정리를 다 해놓은 상태여서 이것만 좀 집중하셔라. 알겠습니다. 다른 걸로 자꾸 확전하지 말고 사건에 집중하면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다. 그냥 4명이 다 같이 돈 문제로 조금 지저분하게
알겠습니다. 일어난 일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전에 이제 그 변호사님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준석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고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차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4월 2일 날 그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 간에 그 이루어졌다는 그 카톡 대화 내용을 보여준 게 맞죠?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 카톡은 검사실에서 직접 제시를 하기도 했고. 네. 피의자 신문 조서에 그 마치 수능 제시문처럼 요새는 피신 조서가 위에 이렇게 직접 증거 대화 내용이 박제가 되고 밑에 그거에 대한 설문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네. 조서에도 기재가 돼 있고요. 예.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지 별도의 그래픽으로 화면에 띄우셨어요. PPT로 띄웠다. PPT로.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카톡 대화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4월 2일자, 22년 4월 네. 2일에는 이기는 여론조사 갖고 와라.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공천을 부탁을 하는 명사장님에게 이준석 의원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갖고 와라. 네. 그럼 자기가 사무총장한테 얘기해서 전략공천 주라고 하겠다. 그 카톡 대화 내용이 그거였어요? 네, 그런 내용이었고 4월 4일에 네. 실제로 이기는 여론조사 수치를 보내거든요, 명사장님이. 네. 그러면은 이거 말고 자체 조사는 어떠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또 4월 7일자로 명사장님이 자체 조사 이기는 수치를 또 갖다 줍니다. 네. 변호사님 혹시 그 4월 2일 네. 카톡이 네. 몇 시에 이루어진 건지 혹시 기억하세요? 시간대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네. 저희가 그 명태균 씨가 4월 2일 저녁에 네. 사천에서 이준석 의원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을 입수를 해서 아까 잠깐 틀어드린 바가 있었는데 혹시 그래요? 네. 사천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나온 적이 없었습니까? 네, 만난 거는 뭐 처음 만났을 때 외에는 네. 네, 질문이 따로 그냥 뭐 전당대회 또 같이 다니고 뭐 이런 전반적인 얘기밖에 안 했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천 만남 이야기는 일체 나온 바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졸기도 했거든요. 너무 그래서 예. 조서 열람한 게 아니라서 100%는 아니고요. 제가 네. 들은 거는 확실히 알려드리지만 저희가 막 조서를 타이핑 친 건 아니라서. 네. 그러면 지금 그 4월 2일 카톡 대화 내용은 그 세 차례에 걸쳐서 제시가 됐네요. 조사 과정에서 그다음에 피의자 신문 조사에도 들어가 있고 실질 심사 과정에서 PPT로도 제시가 됐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 확신합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요 두 가지 좀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요. 네. 변호사님이 이제 법률 대리인을 사임을 하셨는데 네.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고 특히 여론조사 조작 의혹 혐의에 대해서 수사 확대되는 부분은 제가 변호할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부담스러우셨던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하고 뭐 사이가 사실 끝까지 좋았고 뭐 감사 인사도 여러 번 받고 가족들이나 지인들도 이제 저한테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멀리 있어도. 그런데 너무 다급하게 사임을 요구하면서 뉴스토마토 공격을 해달라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자기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보도하거나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 뉴스토마토를 공격해서 입 다물게 해달라는 것으로 들렸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김소연이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격력은 제가 바빠서 못해 정치 활동이나 방송 나가는 걸 바빠서 못해서 그렇지 집중적으로 사건 하는 거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하셨잖아요. 한 2주 정도 동안. 그러니까 뉴스토마토를 이제 제대로 좀 밀어버려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건 반대로 말하면 저를 변호인의 어떤 비밀 유지 의무나 여러 가지 윤리 규정으로 묶어놓겠다라는 뜻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건 못한다. 알겠습니다. 제가 감당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이런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보도되거나 공개돼서는 안 되는 뭔가 여론조사 조작건이 있었다라는 추정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들렸어요, 저는. 왜 그래요? 저한테 굳이 그런 걸 해달라고 하는지. 혹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혹시 변호사님이 추정하신 건 없습니까? 아니, 저는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음. 왜냐하면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 네. 끊임없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이제 궁금해서가 아니라 음. 그 조사 입회를 준비해야 되니까 네. 영장 실질도 준비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변호사들이 물어봤는데 그냥 딱 두 가지로 자체 조사는 한마디로 집에서 옆구리 터진 김밥을 먹든 뭘 먹든 뭔 상관이냐 이게 본인 논리였고 또 공표 조사 같은 경우는 선관위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론 조작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네. 이런 답변이셨어요. 그래서 네. 그 이상을 저희가 증거 로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없었어요. 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건을 의미하는지는 그래서 파악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 또 지금 나온 게 그 오세훈 시장 그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역할인데요. 네.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캐물은 게 있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물어봤어요. 그 명태균 씨의 대답은 어떤 거였습니까? 대답은 여러 언론에도 얘기하고 페이스북에도 공개한 대로 김종인 위원장한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고 그대로 했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협상 테이블에 성일종 의원 보내라. 3월 며칠까지는 절대로 협상하지 마라. 그 협상을 연장하기 위해 여론조사 조건을 ARS 몇 %로 끝까지 밀고 있어라. 네.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실제로 안철수 우리 의원님이 김이 다 빠진 상태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거든요. 네. 상당히 머리가 좋다라고 저희는 되게 재밌게 강의 듣듯이 조사를 받았거든요. 옆에서. 자,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명태균 씨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 선거 전략을 조언했다는 거 말고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직접 오세훈 캠프를 찾아가거나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거나 아무튼 오세훈 시장 측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했다는 얘기는 혹시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제가 조사할 때 입회할 때까지는 그런 조사 내용은 없었고 질문도 거의 없었고 네. 네, 본인도 초반부터 오세훈 시장은 머리 나빠서 말 안 통한다고 다 김종인 위원장 통해서 이렇게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명태균 씨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그걸 전달을 했으면 네. 김종인 위원장은 그걸 어떻게 활용했고 오세훈 캠프에게 또 어떻게 했는지는 혹시 좀 얘기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그렇게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어요. 이틀 동안에 전반적인 조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아마 지금 이번 주 화요일부터 아마 또 조사 시작한다고 하니까 네, 지난주에 취득한 포렌식 자료 가지고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을 하면 오세훈 씨와 가까운 사업가 김모 씨가 3,300만 원을 여론조사 비용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전달한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관련한 혹시 조사도 없었습니까? 네, 그런 내용은 없었고 본인이 이제 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어떤 때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찍은 제주도 사진 있잖아요. 예, 그래요. 예. 네, 그 사진을 제시받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선거 끝나고 4월에 김종인 위원장이랑 같이 갔는데 이 별장 주인이 김모 씨다. 네, 이렇게 그때 대화가 나왔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김모 씨와 오세훈 시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는 혹시 이야기는 혹시 없었고요. 더 구체적으로? 아니 설명하셨어요. 어떻게요? 후원회장이라고 말씀. 후원회장이다. 네. 인연이 어떻게 맺어졌고 했던지 더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네,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이렇게 조사여가지고. 네. 네, 또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꼭 검찰 조사 과정이 아니라 이제 변호인으로서 그러니까 명태균 씨하고 대화 많이 나누셨을 거 아니겠어요? 명태균 씨의 대화 과정에서도 나온 이야기는 혹시 없었습니까? 대화 과정에 나온 얘기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오세훈 시장이 제일 양아치다라고 하면 굉장히 분개하셨고요.
처음 만난 날부터 되게 심하게 분개하셨고, 그 이유는 그 이름 나온 김모 씨 통해서 뭐 돈봉투 보내면서 먹고 떨어져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잘 고생한 자기들을 그렇게 굉장히 안 좋은 취급을 했다. 네. 고 하면서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까 변호사님이 그 이른바 귀대기 기자들의 귀대기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 남 변호사님하고 통화했던 것은 우리는 윤한홍이 아니라 정점식이었는데 이런 취지의 그 통화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 어떤 그 맥락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JTBC 지난주 보도를 보고 저희는 이제 되게 아득한 느낌 아세요? 그 뭐냐면 도대체 어디서 이놈의 단독 보도는 계속 나오는지. 네, 왜냐하면 저희 변호사들은 입을 딱 닫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단독 보도가 계속 나와서 실제로 조사 두 번째 날 막 이럴 때도 검사님들하고 저희 싸울 뻔했어요. 왜요? 아 누구냐 이거 밭에다가 진술서. 네. 언론에 흘러나가는 통로가 어디냐 이걸 가지고. 네, 왜냐하면 저희는 그때 영장 청구가 예상된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서 대놓고 이제 검사님들 이거 조사 내용 그대로 검찰에 나오는 거는 그냥 영장 청구하겠다고 빌드업 하시는 거냐 뭐냐 이제 저희는 막 따지고 변호사들이 자기들은 절대로 창원지검에서 뭐 나가는 거 없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기자님들이 뻗치기 하기 위해서 기자방에서 몇 시쯤 끝나는지 대략 예상만이라도 써달라 그래서 한 2시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7불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서대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 보도도 단독으로 나오는 거예요. 몇 시쯤 끝날 예정, 변호인이 밝혔다, 뭐 7불사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그걸 들이대시면서 검사들은 이거 변호인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픈하는 거 아니냐 막 저희를 쪼아대는 거예요. 네, 저희 굉장히 긴장 관계 속에서 조사를 할 정도로 다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밤마다 특히 MBC 단독 보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셨는데도 또 단독 보도가 나오고 저희 변호인들만 들은 얘기가 나오니까 변호사들끼리는 되게 놀란 거예요. 또 왜냐면 우리 남 변호사님은 오해까지 많이 받았어요. 변호사님이 다 풀고 다니신다고.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근데 우리한테 얘기했을 때 분명 정점식 의원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 맞다고 이제 서로 이게 이상해가지고 내용은 똑같은데 그 대상이 그 윤한홍 의원님이 아니라 정점식 의원님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확인차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정점식 의원과 관련해서 검찰은 뭘 캐물었던 겁니까? 검찰이 캐문 게 아니라요. 쉬는 시간에 저희한테 정점식 의원 측에서 거기 장 의원을 쳐가지고 메신저로 보내서 명 사장님한테 오직 원하는 건 이제 핸드폰 녹음 파일 녹취 핸드폰이다라는 걸 어필을 했고 거기에 본인이 화답을 했다. 먹고 살게만 해달라. 구속되면 풀어달라. 이 두 가지만 보냈으니까. 아까 했던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윤한홍이 아니라 정점식이 했다. 라고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바로 이게 보도를 탄 다음에 정점식 의원은 그 명태균 씨는 일체 알지도 못하는 사이다고 전면 부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그래서 기자님들이 JTBC 보도되기 한 이틀 전부터 몇몇 기자들이 물어오길래 제가 뭐 대답은 안 해드렸고 이거 취재 시작된다 싶어서 장님이랑 정점식 의원님한테 이렇게 다 각각 물어봤어요. 제가 들은 건 한참 전에 들었지만 그랬더니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거예요. 아예 뭐 연락을 한 적도 없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본인이 이제 추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처음에 윤한홍이라고 11월 3일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통화 녹음이 JTBC 보도된 게 11월 3일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윤한홍 의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얘기할 때쯤에는 정점식 의원이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화 전 경남도 의원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말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그 명태균 씨 얘기는 추정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
명태균 씨가 용산 대통령실에 지인 아들을 채용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바가 있는데요. 네네. 혹시 관련 이야기 좀 들으신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그 김영선 의원실에 네. 그 뭐 누구누구 아들이 인턴 비서나 뭐 구급이나 이런 걸로 채용했는데 본인이 뭐 면접을 봤나, 본인이 뭐 채용에 관여를 했냐 이런 질문은 받은 적이 있어요. 검찰 왜냐면, 조사 과정에서. 네, 왜냐면 의원실에서 이제 네네네. 말하자면 최고 존엄 역할을 했느냐. 이제 의원보다 더 큰 소리 치고 막 이랬다는 얘기들이 좀 나왔나 봐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은 있지만 대통령실에 누구를 채용시켰다 이런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건 처음 듣는 거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김영선 의원실 비서진 채용할 때 명태균 씨가 면접을 받느냐 이 질문은 있었다. 네,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는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이제 잘 답변했어요. 지역 사회에 뭐 누구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답변은 하셨어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윤한홍 의원 보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11월 3일이라고 했는데 그 윤한홍 의원이 녹취 다른 거 틀어달라고 한 단독 보도는 11월 19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일 날 틀어줬는데, 그러니까 JTBC 보도가 있었는데 그 기사를 읽어보시면 11월 3일자 그 여권 핵심 관계자 A 씨하고 그 명태균 씨가 통화를 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11월 3일이다.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게 도대체 그 A 씨는 누구길래 통화 녹음을 들고 있다가 명태균 사장 들어가니까 지금 푸는 건지 이게 여권 핵심 관계자면 윤한홍 의원을 위기로 모는 녹음을 오픈할 리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준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장이신 거죠, 그냥 그거는? 네, 제 주장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